안녕하십니까. 꾸러이쌤의 아이웃음TV입니다. 오늘은 그 비디오 증후군, 그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그런 어떤 발달 장애를 갖는 그런 신종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그 비디오 증후군이 무엇이고, 그리고 비디오 증후군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그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비디오 증후군이란 그런 어떤 이 신종 질환의 어떤 명칭은 한 20년 훨씬 전부터 그 비디오 증후군이란 그런 어떤 장애는 신종 질환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기 교육에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비디오 어떤 테이프 혹은 뭐 CD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지금 거의 뭐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USB 시대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예전에는 비디오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었거든요. 영상에.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보통 5시 반에 이렇게 TV가 켜지고 방송이 되고 저녁 한 10시 되면 이제 꿈나라로 가는, 그래서 TV가 방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가 비디오 테이프라는 그런 시장이, 비디오 시장이 이제 많이 커지면서 이제 약 한 80년대 이제 후반이죠. 후반에서 90년대 요때 굉장히 많은 열풍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디오를 많이 봤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봤던 세대인데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학년기를 지나서, 그렇죠? 중학교, 제가 중학교 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비디오를, 이 비디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어떤 교육 시장까지 이제 이게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90년대 조기 교육 열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디오 뭐 어떤 뭐 글자 비디오, 숫자 비디오, 그리고 영어 비디오, 뭐 혹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이런 비디오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비디오 그 시장의 그 영업 사원들이 이 가정집이나 이런 기관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혹한 거죠. 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게 되면 영재가 된다. 그리고 천재가 된다. 글자를 빨리 익히게 된다. 영어를 빨리 습득하게 돼서 아이가 어떤 그 영어 영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혹은 그 이런 기관 같은 데서 많이 이런 비디오를 사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많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를 많이 이제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발달에 어떤 그 장애가 생기거나 발달이 지연되거나 언어 발달이 늦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혹은 이상 그런 어떤 발달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달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본 결과, 아, 비디오가 우리 아이의 발달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막 전국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죠?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1990년대 중반 지나서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그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유아체육과 그리고 또 특수체육 또 발달센터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그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어떤 신종 질환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저도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우리 이런 비디오가 참 아이들한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깨달았던 거죠. 우선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이 비디오를 통해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이 지연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본 결과 우선은 혼자서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서 비디오를 봤다는 겁니다. 비디오를 혼자서 많이 보게 되고 혼자서 방치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치됐던 환경은 왜 조성이 되냐면 우선은 아이들이 비디오를 틀어주면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비디오는 어떤 시각적, 청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가 우리 어머님들이 다른 일을 집안일을 할 때 우리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 24개월 미만 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육아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뭐 빨래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그때 뭔가 이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분, 1시간, 2시간씩 틀어줄 수밖에 없는 틀어주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맞벌이 그 당시 막 한국 경제가 막 일어날 그 시기였으니까 막 맞벌이를 많이 했었던 시기였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니까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어떤 육아 도우미한테 맡겼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비디오를 볼 수밖에 없는 또 현장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아이를 잘 돌보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경우에 혹은 육아 도우미 같은 경우도 어떤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아이를 같이 이렇게 돌봐줄 수 없으니까 비디오를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결국에는 비디오를 혼자서 아이들이 보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안 좋은 환경이 뭐냐면 장시간 시청했다는 거예요. 비디오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시청할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 발달, 뇌 발달에 어떤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 이제 정설이 됐는데 이제 어떤 환경도 결국에는 장시간,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 이상 혼자서 방치됐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두 번째, 이렇게 2시간 이상 시청했을 때 우리 아이 비디오를 통해서 발달이 지연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발달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혼자서 방치돼서 봤고, 두 번째, 2시간 이상 시청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비디오를 보는 연령 시기인데요. 24개월, 그러니까 만 2세 이전에 아이들이 봤을 때, 더 많은 발달에, 어려움을 이제 겪거나 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2돌 이전에는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과 그리고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런 다양한 기억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상황에 적합한 그런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그리고 사회성적 신체적 기억이 형성돼서 나의 뇌에 기억이 돼야 되는데 만 2세 이전에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한 기억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시각적, 청각적 자극, 이 비디오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해되지 못한, 아직 인지적 발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되지 못한 기억들이 그냥 스펀지처럼 뇌 세포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쓰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억, 뇌세포에 그런 다양한 그 언어적 이해되지 못한 기억들이 저장되면서 결국에는 그 뇌는 망가져 버린 겁니다. 쓸 수 없게끔. 그래서 이 비디오 증후군이 무서운 거예요. 성인들은 우리가 어떤 기억이 어떤 눈과 귀를 통해서 어떤 기억과 어떤 지식이 들어왔을 때 난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이거는 내가 나한테는 불필요한 지식과 정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지식과 정보를 성인들은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깊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들었던 지식 정보들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뭐예요? 24개월 때 그때는 아직도 아이들의 뇌 발달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데 특히 더 언어적 기억이 형성되는 중요한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해되지 못한 언어적 기억들이 또 청각적 그죠? 눈과 귀를 통해서 그게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디오 증후군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신종 질환을 통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증후군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이 비디오 증후군이 형성되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 혼자서 방치돼서 두 번째 2시간 이상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 2세 이전에 24개 이전에 시청을 하면 안 좋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증후군 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만든 하나의 안 좋은 그런 어떤 질환이고 발달 장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저도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아이를 이제 갖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비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24개 이전에는 우리 TV나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스마트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예전에도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종질환 비디오 증후군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문물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사람과의 놀이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은 잘 형성됐고 저 또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또 컴퓨터가 또 많이 이렇게 유행되고 있는데 24개 이전에는 그런 것들 없어도 아이들 충분히 발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TV, 스마트폰, 컴퓨터 보여줄 경우에는 혼자 아이를 보게 하지 마시고 같이 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시간 시청하지 마시고 딱 뭐 1시간이 1시간, 30분이 30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충분히 놀이를 통해서 24개월 이전에는 그 놀이가 아이의 가장 큰 영양분이고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아이들 뇌 발달에 거의 100%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아이한테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우리 TV, 컴퓨터, 스마트폰 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아이들과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 증후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디오 증후군의 어떤 그 신종 질환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겪고 그리고 또 그런 비디오 증후군의 어떤 그 아이들의 특징과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